실제로 여러분들 DT를 통한 혁신의 사례를 한번 꼽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 제가 S사라고 했는데 여기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S사에서 커피를 살 때는 어떻게 했나요? 무조건 커피를 산다라고 한다면은 오프라인에 찾아가가지고 톨 사이즈 주세요, 그라인드 사이즈 주세요 라고 하면서 샀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진짜 여러분들 또 얼리 어댑터거나 아니면은 기술이랑 좀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를 해서 현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미리 주문을 해놓은 다음에 바로 가가지고 픽업만 했죠. 금융사들은 어떤가요? K사인데요. K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도 이 손바닥 정맥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사실은 손바닥 정맥이라는 고객의 데이터를 등록해놓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증을 하는 거, 이게 과연 혁신인가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큰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행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왔는데 내 얼굴 알지 않냐고. 나 알죠? 해주세요. 근데 신분증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이 하는데 20분을 소모하고,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20분 정도 소요하고, 그 한 고객한테 입출금 간단한 거 해주는데 거의 40분 이상을 소모했었는데, 지금은 미리 이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인증해 놓으시면 신분증 없이도 입출금이 자유롭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채널에 혁신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것만 있냐? 공기업은 그런 예시가 없냐? 이게 사실 어떤 특정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업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숙지해 놓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업무 처리 매뉴얼 언제 다 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챗봇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적용을 했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챗봇한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접 일일이 찾지 않아도 매뉴얼을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빠른 업무 프로세스가 가능하겠죠. 자,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 S커피사가 지금 사이렌 오더를 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포기했나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 그 매장에서 주는 직원들이 사라졌나요? 혹은 우리 K사가 손바닥 정맥 인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온라인에서 비대면 채널이 활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오프라인에 이런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려고 할까요? 자, 이 모든 답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기업이 바라보는 방향성, 가장 큰 그 가운데는 고효율화라는 큰 키워드가 있다는 사실이요. 사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어야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왜라는 질문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고효율화에 대한 답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리고 비대면화 되니까, 디지털화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런 관련 기술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술들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그 기술들을 왜 활용할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채용을 해야 될 이유, 또는 여러분들이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본인 인증 방식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그 누구든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신분증을 제공해야 됐던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정맥인식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본인 인증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즉 창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구의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온 거죠. 왜냐? 신분증을 갖고 오신 분들이 신분증이 없다고 업무 처리를 못 본다라고 해서 20분을 소요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단축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고객들을 전략적으로 상대할 수 있고 그 관련되어 있는 남는 시간 동안 영업이라는 걸 실시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대면 고객한테 영업을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효율화적인 방법이니까요.
고효율화라는 거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퀘스천 한 가지. 고효율화. 이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저는 이 기업이 변화하는 방향성이 고효율화라고 단어를 한 단어로 정의하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취업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 고효율화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업의 발전 방향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 중심의 수시 채용이라든지 NCS 중심의 역량 채용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할 때도 사실은 기업은 고효율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죠. 과거에는 공채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뽑아서 연수원에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신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과연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었을까요? 기업은 아무래도 이 변화의 과도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효율적으로 인력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채에서 조금씩 수시 채용으로 변화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수시 채용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할 여력을 조금씩 축소시킬 수밖에 없겠죠. 대규모 연수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한두 명 정도 뽑는 데 있어서 연수를 따로 할 필요성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당 직무에서 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귀결사항이 뭔가요? 바로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채용이 완료됐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직무에서의 새로운 전략,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고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취업 희망자,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는 직무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기업의 채용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미리 얘기를 안 드렸는데 끝에 Q&A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취업해서 모아서 조금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채팅창 열심히 써주시면요. 제가 하나씩 픽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 과정 어떠신가요? 실제 여러분들 지금 공공데이터 인턴 하고 계시죠? 왜 하셨어요? 제일 궁금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돈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취업이 잘 안 돼서요. 어떤 친구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부합하는 인재가 되려면 인턴 경험 필요하잖아요. 되게 많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나요? 근데 그 이유 사실은 너무 개인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한치 앞에 있는 이유만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바라는 시장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직무 중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직무에서 이 경험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요. 사실은 이 인턴을 하는 거 이전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첫 번째는요. 일단은 직무부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무 이해 끝나셨나요? 나는 어떤 직무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선별이 완료되셨나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맹목적인 경험이 과연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빈출되는 질문이나 채용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자기소개서 항목들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취업을 도와주면서 가장 많이 봤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원 직무를 언제부터 희망하셨나요? 왜 희망하셨나요? 혹은 해당 직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혹은 입사 후 어떤 역할, 업무를 담당하고 싶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취업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고 인턴 과정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여러분들이 채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될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돼야 되는 그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무를 선정하셔야죠. 데이터와 관련 인턴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학과 관련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있어야지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가 구체화될 수 있겠죠. 지금은 목적지 없는 방향성만 띄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도착해보고 나니 어디다, 어떻게, 왜 지원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도 갈피를 잃고 도움이 되긴커녕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업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그리고 변화하려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취업은 효율화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의 취업도 굉장히 효율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직무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 이해를 시작점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사실은 하고 싶은, 희망하고 싶은 직무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데이터 관련 인턴을 하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영업관리 직무를 하고 싶고 누군가는 SI 기업에서 IT 관련 직무를 하고 싶고 누군가는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금융권 그리고 그 IT 기업 그리고 그런 SI라든지 아니면 유통 채널 이런 데서 영업관리 직무를 한다라면 어떤 영업관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영업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는 게 가장 올바른 시작점 아닐까요? 자, 일단은 지식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포인트로 사실은 직무기술서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공기업들의 직무기술서는 존재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이번에 채용 중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가스안전공사에 취업하고 싶다 아니면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그 기업에도 분명히 직무는 존재하는 걸요. 심지어 사무행정 분야로 그냥 뽑는다 할지라도 안에는 크게 기획사무와 총무, 인사, 재무회계 같은 직무들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분화되어 있는 직무 안에서도 경영기획이나 마케팅, 총무, 인사, 조직과 같은 더 세분류까지도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세분류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들은 친절하게도 어떠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직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필요로 하는 기술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획사무 같은 경우에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사업 환경 분석이나 경영 계획 수립 그리고 신규 사업을 기획할 줄 아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지식은요. 경영 환경 분석 기법에 관한 지식 그리고 고객 관리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직무에 대한 키워드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역량들과 리스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은행원이 하고 싶어, 그냥 공기업 사무행정 하고 싶어, 그냥 전산직 하고 싶어 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부터 일단 완벽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설사 글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직무에 대한 설명 자세히 안 해주잖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사실 이 공기업에서 하는 역할과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직무들이 하는 역할과 일들과 필요한 지식, 태도 그리고 재능 등은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필요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롤모델, 즉 이렇게 직무기술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이런 직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빠르게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찾아보는 거는 단순히 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직무기술서를 골고루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도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거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일 좋은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방법은요. 사실은 인턴입니다. 여러분들은 경력 경험만큼 좋은 스펙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인턴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인턴 단순히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수집 그리고 활용에 대한 인턴 과정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작 내 직무, 내가 가장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완벽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인턴을 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아주 넓게, 폭넓게 뽑고 있는 공기업 체험형 인턴을 해보시는 것을 가장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업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인턴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의 규모를 굉장히 줄여들고 있는 데에 반해 이 공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채용의 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 인턴들, 특히나 공기업, 공공기관 인턴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공공기관, 공기업 인턴 해보라는 얘기는 좋은데 어디서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진짜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공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나뉘죠. 그리고 중앙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잡 알리오에 모든 채용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우리 이 공공인턴 이번에 박람회도 도움을 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아이 자플러스에 모든 정보가 올라오죠. 이렇게 공공기업의 정보들이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나눠져서 올라온다는 얘기인즉 신규 채용만 올라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인턴에 대한 채용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한 9페이지가 넘게 채용 인턴들이 떠 있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1월에 인턴이 끝나는데 어떡하죠? 아마 상반기는 3월쯤에 시작하지 않나요? 그 사이에 뭐 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비대면 채용 박람회 하죠? 그거 꼭 참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죠? 당연히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는 거, 스펙을 채우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인턴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직업방송